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년 7개월 내 최저로 떨어지면서 수출주 위주로 매물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출발했지만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현대차는 장중에 3.6% 이상 낙폭을 확대하는 등 오늘 수출주 관련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3분을 추첨해서 전문가의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과 함께 현재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백명순천 전문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명순님. 네. 샵 5588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백명순천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별명들을 좀 붙여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좀 추려봤더니요. 상한가의 사나이 혹은 빨간 넥타이의 사나이 같은 별명들이 있으시던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별한 뭐 이슈 같은 것도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제 얼굴이 특히 뭐 어떤 것을 닮은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명순천님께서 별명 하나만 좀 붙여주세요. 제가 본다면 뭐 아무래도 어린이의 선망의 대상이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너무 빛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백설공주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설공주요? 예, 참 감사합니다. 백설공주라는 별명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별명 하나 붙여주시면 일주일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17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2포인트 하락하면서 이제 0.7%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돌아선 것이 지수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 쪽도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2.57포인트 하락한 5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10선이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기관의 매물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던 외국인이 매도로 방향을 틀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이미 9주 연속 상승한 국내 증시에는 추가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713포인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코스닥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509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1위부터 6위까지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하면서 83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역시 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과 환율 하락의 우려가 생기면서 닷새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와 KB금융, 금융권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재 2% 오르고 있고 LG전자와 LG화학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태용고 역시 약보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메가스터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금융업 쪽에 대한 매수세가 커지면서 금융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7% 오르고 있고 우리금융 3%, 신한지주 역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철강 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강세와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철강 금속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제철, 현대제철 1% 넘게 오르고 있고 포스코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철강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관련주 보시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백신이 14.6%까지 오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CTC바이오가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과 함께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수산업종인데요. 오늘 수산업종도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라수산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 동원수산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조오양도 5% 넘게 오르고 있고 사조산업 역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장중에 1,110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8%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급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장 흐름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환율 쪽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여행주와 항공주들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들을 전문가께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수터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장은 아무래도 그 환율의 그 원화 강세에 따라서 원화 강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금융주들이 지난주 말부터 그 구조조정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IT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대폭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익성이 저하될 거다 이런 그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IT나 그 자동차 쪽은 현재 조정으로 진입하고 또 좀 덜 올랐던 철강 쪽은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순환매가 업종 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그 지난 금요일부터 강한 흐름을 중앙백신이라든가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물의약품 또는 수산 관련주 그리고 그 육계 관련주들이 오늘 그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현재 그 이런 자동차나 IT 쪽에서 지지 라인을 붕괴시키고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투자 심리는 약간 그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그 지난주까지 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어닝 시즌보다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에 좀 더 눌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고 특히 지수가 1,700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이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던 것을 오늘은 매도로 일단은 그 돌변했다는 점에서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더 눌러서 싸게 살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풀이가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그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철강 관련주나 금융 관련주에 좀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수가 좀 더 눌러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좀 보고 계신 건지요? 예, 아직까지는 뭐 오늘 하루 가지고 꺾였다고 볼 수 없고요. 예. 아무래도 그 PBR 기준으로 1.3 이상이 되면 외국인들은 그 매도세로 돌변했다고 아직은 여유가 약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BR 기준으로 1.3을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좀 우리 증시가 좀 그 싸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시장의 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그 주가 전체적으로 좀 눌러주는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올라간다면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은 뭐 적절한 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업종 간에서 그 우리금융이라든가 또는 그 금융주들이 강한 흐름을 지난 주말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리고 좀 저평가된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철강 관련주들은 그동안 소외돼 있었는데 그런 쪽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시장은 뭐 죽었다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순환매가 돈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외국인이 뭐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소폭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매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금융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순환매 차원에서 철강, 금속업종도 포스코를 중심으로 오늘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된다는 소식에 오늘 백신 방역 관련주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전 수혜주들 역시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의 원전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역시 관련주의 매기를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북 경협주는 오늘 일제히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에서 그리고 한국의 관광공사 자산 동결 등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명사님께서는 이제 철강 업종을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은 철강 관련주에서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그 현대제철이 그 제1고로를 완성하면서 일관제철소로 거듭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제2고로도 가동되기 때문에 일단 연산 그 800만 톤의 조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또한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더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현대차 그룹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식은 저평가되고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순환마가 돈다는 것을 현대제철이 보여주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현재 9만 원 부근, 9만 원 전후에서 매수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지 라인은 8만 한 7천 원 정도까지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10만 원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15만 원 정도의 그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중장기 포트로서 지금 편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돼서 오늘 현대제철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는 철강주 중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현대제철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 나오셨는데요. 9만 원 전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갈 시에는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사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간이죠. 백명수사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백명수사님의 오늘의 조언입니다. 주식을 팔 때는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한 때다라는 조언을 주실 예정인데요. 백명수사님. 네네. 네, 어떤 조언인지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과연 주식을 팔려면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의외로 좋은 주식들이 우리가 사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있는데요.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식을 발견했을 때 그게 한 10만 원이 목표치라 그러면 5만 원 정도, 50%가 싼 주식을 발견했다면 그런 순간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발견했다면 지금 보유한 주식보다 그 주식이 가능성이 더 높다면 그때가 바로 팔고 옮길 때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그 보유 주식들이 너무 고점에 잡으셔서 좀 주무시기도 좀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잘 발굴하셔서 옮겨 타는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명수사님께서 주식을 팔기 가장 좋은 때는 보유 주식을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한 때다라는 말씀으로 현명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인데요.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서일교 수장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수장님. 네네. 코스피가 하락 반전한 이후에 1710선 초반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 후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지수가 약세를 띨 것이다. 소폭 눌림 목성 성격을 띤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장 상승으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소폭 갭상승은 띄었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다소 지금 지수에 눌림을 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지선 라인에 지수가 종가상 관리를 했는 가운데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지수에 조금 하방 경제성이 좀 약화가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대목이 환율입니다. 환율. 자, 그래서 오늘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환율인데요. 환율이 지금 직전 저점인 117원, 1117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환율이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소 지금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나 자동차가 다소 약세를 띨 것이다. 그렇다면 처산성 악화 우려가 전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IT나 자동차 쪽으로 상당히 지금 오늘 하방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자동차는 가능하면 오늘 장에서는 좀 접근을 좀 삼가해 주시고 간접적으로도 일단 지수 관련주는 조금 우리가 종목별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운주가 다소 해운주와 철강주가 또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해운주와 철강주가 다시 순환매성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주도 재차 상승폭을 확대하는 걸로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업종별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오늘장에서 환율에 다소 부담 리스크도 있는 반면에 지금 선물과 현물에서 동시적으로 지금 매도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살짝 눌림목을 충분히 줄 구간이 있겠지만은 종가상으로 1718포인트 지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매매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이 지난 거래일보다 5원 하락한 111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동차나 IT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지만 환율이 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 수장님. 네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자,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떤 기사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폰 관련해서 또 무슨 인터넷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화되고 있는데, 오늘 장 일단 관심 특징주로는 첫 번째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연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자력에 강한 또 이슈를 또 한번 또 연설 때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자력 관련주가 오늘로서 즉 테마주도 순환매성으로 원자력이 지난주까지 계속 약세의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원자력 관련 테마가 오늘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상승세의 유지를 해주고 있다. 즉 반등에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오후장에 종가 매수쯤에서 모건코리아를 잠시 들어갔는데요. 오늘 한 7-8% 급등이 장 초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테마성도 순환매적으로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별 테마 이런 흐름도 그렇게 썩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은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장을 좀 바라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요. 특히 해운주는 지난번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 주는 반등 포인트다. 그리고 은행주도 상당히 우리금융을 통해서 우리금융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강세를 띄고 있으니까 오늘 장은 다소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다소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 일단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관망을 하되 해운주와 은행주를 반등 포인트니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이제 이번 주까지 예정이 돼 있죠. 정상회의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때까지 원전 관련주 어떤 흐름 보일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 수장님. 네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현재 비교적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로 전환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 상승한 11,3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의 지표 호조 그리고 유로화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도매 재고 증가와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결정에 따른 유로화 강세 속에서 수출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승 출발한 중국 증시는 장중에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강보합권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5포인트 상승한 3,150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3,10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홍콩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1% 이상 강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영향을 일제히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 등등 일제히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 출발한 일본 증시가 점차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98% 상승한 11,314.42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수출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증시의 이러한 흐름세를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그리고 전자업종 등 이제 수출주가 강세의 움직임 속에서 지수의 상승폭을 확대했었는데 이번 주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에는 엔화 강세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나왔던 은행의 대출이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은행 대출 감소율이 다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도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1,3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11,3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운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중국 증시도 비교적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에 나온 소식이죠. 3월에 중국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기록됐다라는 소식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 증시 이제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08% 상승한 3,147.9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보다는 지금 3,150선에서의 눌림목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6년 만에 무역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국내 경기가 계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수입액이 전년 동월비 66% 증가한 1,194억 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꾸준한 정책과 함께 중국에서의 지금 이러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1분기 기업 경기지수가 4분기 연속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를 계속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지수 3,150선 내외에 혼조장세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박스권으로 봤을 경우 3,100과 3,200 사이, 작은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3,130에서 3,170의 박스권 장세 기조 꾸준히 이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주 1분기 국내 총생산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재부각되고 있는 위안화 평가 절상과 맞물려서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성재 연구원님.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알고 계신 종목을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종목들, 궁금하신 점들 일제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장중에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은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볼게요. 증시전략센터 애청가시죠. 가야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애청자신데요. 서울 마린을 주셨고요. 16,000원에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2월 말쯤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닌지 이런 염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서울 마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린은 그 태양광 일체 시스템을 가진 회사고요. 특히 그 턴키 베이스로 수주를 해서 그 모든 그것을 한꺼번에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그 불가리아에 그 2,200억의 그런 그 수출 계약도 했고, 또한 그 칸서스 자산운용과 795억의 또 계약을 따내기도 하면서 그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지난해 실적도 괜찮았고요. 꾸준히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회사인데, 다만 그동안의 그 주가가 좀 향후 성장 기대감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좀 반영된 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6,000원 정도에서 매수 가해사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소 조금 밀리면서 121선 전후에서 지금 그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저점은 13,800원에서 저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그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현재 박스권 그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수하신 가격인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가 집중 매물권이라는 점에서 1차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21선 눌림목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한번 반영이 되면서 19,0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연말쯤 되면 실적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시에 17,000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다시 눌렸을 때 15,000원 이하라면 매수로 대응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난해 실적과 올해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 있는 회사는 계속 상승한다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그 바닥을 잡는 과정이 거의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등 시 17,000원 부근에서 매도해 보신다면 또 수익도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눌렸을 때 재매수하는 타임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핸드폰 끝자리 4402님께서 크로바 하이텍을 10,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비중은 한 50%를 갖고 계시고요. 올해 초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을 놓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크로바 하이텍은 뭐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요. 그 아몰레드 그 드라이버 IC에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부품군으로 산업군으로 볼 수가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나 이런 그 높은 그 성장성이 이미 주가에 지난해 크게 반영됐다는 점을 아마 좀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000원대 있던 주가가 거의 지난해 10배까지 11,000원까지 올라가서 물론 지난해 실적도 좋았고 올해 실적 더 좋아지고요.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뭐 더 좋은 회사로 되겠지만, 그러나 IT 쪽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항상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6,900원을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에 저점 부분을 살짝 깨긴 했지만 큰 박스권을 그린다고 보고 7,000원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현재 6,9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번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반등 시에 10,000원에 사서 좀 비싸게 사셨지만 8,000원 이상에서는 매도 준비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회사의 실적은 아무래도 향후 3, 4년 후의 것까지 미리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의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그런 드라이버 IC의 그런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등 시에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대폰 뒷자리 770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백명수사님께서 관심 종목으로도 주셨던 종목이죠. 현대제철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9만 원에 사셨고 한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백명수사님께서는 현대제철을 9만 원 전후에서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과 동반해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57년에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반 제철소 를 400만 톤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진 것을 이제 가동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1월 경에는 2호기가 또 가동되기 때문에 800만 ton의 그런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지게 돼서 수익성이 점점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현대차 그룹과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은 그렇게 크게 붙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요.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저는 10만 원에 도전하면 이 주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면 조정을 받는다는 속성이 있는데요. 10만 원을 1차 목표로 보시고 10만 원대 안착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지금 현대제철은 15만 원 선까지도 목표가를 제시하는 곳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포항제철이나 이런 쪽은 연간 조간 생산 능력이 3,400만 톤에 이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는 글로벌 그런 업체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도 향후 1,200만 톤까지 조간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87,000원이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지만 눌러줄 때 가격을 중장기 투자라면 가격을 그렇게 의식하지 마시고요. 사모아두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순간 현대제철이 현재 9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 가까이 치고 올라와 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백문수님, 9만 1,000원 선은 좀 비싼 가격대일까요? 지금 사보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9만 1,000원이나 9만 원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1% 정도니까 지금 사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너스 나면 추가로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한 3번, 4번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4만 1,000원이시고 20% 정도를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백웅수님 주가가 너무 많이 밀리네요. 손절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한국전력이라면 저는 그냥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주가가 좌우되고 있는데요. 2011년 7월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될 거로 예상되고요. 또한 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는 전기요금을 5% 이상 인상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전력이 그동안 성장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원전의 르네상스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는 역시 한국전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봤을 때 원전 관련해서는 향후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중에서 한 10%만 차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한국전력 주가에는 긍정적인 작용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현재 36,3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점이 매수할 시점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5만 원에서 한 6만 원 또는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 보유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죠. 그런 점에서 한국전력은 현재 구간이 큰 상승을 위한 눌림목 구간이 완성되는 구간이 아닌가 봐서 현재 구간에서 보유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원화 강세의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연료비가 지금 원화가 10% 정도 인상되게 되면 1조 한 4천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그 원화 평균치가 아마 1,115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실적 호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한국전력은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을 매수하신 가격이 41,000원대입니다. 현재 주가는 한 36,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봐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많게는 6에서 7만 원까지도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전 최대 수혜주의 원화 강세 수혜까지 입은 한국전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요. 먼저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비타민 퀴즈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요. 나의 주식 투자 징크스는 이것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백용수님. 네네. 전문가들도 주식 투자할 때 징크스가 혹시 있나요? 누구나 징크스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한 다음에 플러스가 나면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날 종가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손절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징크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징크스를 샵 5588번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 9271님께 께서 보내주신 코롱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 31,400원, 비중은 한 5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조금 빠져있는 상태고요. 예. 코롱은 코롱 인더가 분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코롱 그룹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상표권이라는 코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해당되는 회사들에서 일부 그 상표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수익으로 잡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또한 자회사의 그 지분을 보유한 부분이 그 수익으로 잡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 코롱 그룹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는 점에서 그 접근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31,400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구간은 뭐 29,000원 정도에서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체적으로는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고점인 33,000원을 매도 목표로 잡으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그 코오롱 자회사인 코오롱인데 시가총액이 한 7천억을 넘어서고 있는데 코오롱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33,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한다면 그 35,000원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샵 5588번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해피바이러스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현대건설입니다. 매수가는 68,000원이신데 비중은 없으시고요. 건설주들은 언제쯤 살아날 수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실 듯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현대건설은 국내 1위의 그런 회사고 특히 주택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많지 않고 해외 플랜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그 해외 쪽에서 그 10조 이상의 그런 수주를 올릴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 회사고요. 또한 그 매각 관련해서 4월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과 또한 그 원전 관련해서도 현대건설은 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 관련해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오히려 좀 구조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75,000원과 57,000원 정도의 그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큰 흐름상으로
뭐 대시세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5,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하시고 보신다면 뭐 그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7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그 68,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눌러주더라도 저점 매수 찬스로 보시고요. 그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고 68,000원에 매수하시면 뭐 더 사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75,000원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로스 선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백로스 선님의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고수님의 포트폴리오 강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